네, 이번 주는 11월 마지막 주이자 12월 첫 주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한 주인데요. 11월 29일 주 주요 일정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뭐 이런 변이가 시장에 또 이렇게 영향을 줄지 혹시 예상을 하셨나요?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갑자기 네, 참, 나온 예. 변이. 예. 그런데 다 일단 수익을 실험해 놓고 계셨다면서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수요일쯤 정도 좀 비중을 줄였다가 오늘 같은 월요일이죠. 네, 주말 사이에 참 이것저것 고민 많이 하다가 네. 이거는 그냥 기회겠다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에도 썼습니다. 네. 블로그에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필요한 종목들 특히 주도주는 이런 기회에 사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장문이 아니고 짧게 예, 짧지만 강하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나마 지금 오늘 28일 월요일이죠? 네. 29일인가요 오늘이? 29일 네. 월요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날짜도 막 헛갈립니다.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들이 그나마 좀 다행이다. 낫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내 예상이 맞았구나. 아이, 그런 거 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냥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다 시장이. 네, 네.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따 뭐 시장 얘기 더 드릴 때 말씀을 드리고 네. 아무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 번째 옴미크론? 예. 네. 오미크론은 아니고요. 네. 발음도 안 돼요. 오미크론. 예, 하여튼간 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항상 이게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니까 네. 아직은 불확실하고 뭐 엄청나게 뭐 파급력이 높다라는 얘기가 일단 썰로만 돌고 지금 네. 여기에 대한 치료제가 아직은 없고 지금 현재 나온 치료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야 되는 그 2주간의 시간이 힘들겠죠. 일단 시장에는. 그렇겠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일 거고. 근데 이러다가 뭐 전 국민이 감염병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변이의 단백질이 뭐 돌기가 뭐 32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 저희가 굳이 알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저절로 알게 되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이 계속 위드 코로나와 함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창궐이 되면서 계속 또 다른 변이로 나오면서 전염력이 높아지게 되면 치사율은 낮습니다, 항상.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게 바이러스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풍토병식으로 독감식으로 감기처럼. 네, 그렇게 가는 또 하나의 단계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건 저희일 뿐. 네, 시장이나 어떤 앞으로의 변화는 그래도 어차피 코로나 안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안고 싶은데. 이게 너는 그쪽에 앉아 있어라. 뭐 앉아라. 뭐 그렇게 되고 그래도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의 하나의 또 운명이고 거기서 또 저희는 살 길을 찾아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예, 그래도 앞으로 정부 대응이나 또 오늘 정부 대응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끌지도 체크하면서 조금은 좀 깜짝 놀란 가슴 좀 진정시키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 여러분들의 놀란 가슴 진정시키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뭐 생각보다 시장이 뭐 충격도 그다지 받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들 이번 주 일정을 챙기면서 또 나름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9일 월요일 SK텔레콤이 드디어 이제 변경 상장을 합니다. 분할 상장인데요. 그래서 오늘 상장 첫날인데 일단 뭐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좀 약한 네.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네, 오늘 SK텔레콤이 드디어 분할 상장이 됩니다. 또 중간지주회사 SK스퀘어 그리고 또 SK텔레콤 사업회사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해서 이제 시장이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사실은 한 달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시장이 안 좋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를 반영하는 정도가 상장하고도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자본금 비율을 보게 되면 한 6대 4 정도 네.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뭐 시총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뭐 SK텔레콤 한 14조대 그리고 뭐 스퀘어 한 6조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는 뭐 이제 앞으로 지나가면서 시장의 반응이나 평가를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쪽은 스퀘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분할 상장하면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코빗인가요? 네, 거래소. 맞아요. 그 메타버스 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대기업도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다 보니까 아무리 요즘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이런 거 되겠어? 라고 하더라도 관심 갖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트렌드가 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말 사이에 본 뉴스를 보니까 그 메타버스 관련된 데이터나 블록체인 관련된 데이터가 약 한 6개월 전 대비해서 1000배가 늘었답니다.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이게 주된 섹터로 가고 있다는 흐름들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기업의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관련 사업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되 특히 SK 스퀘어가 갖고 있는 또 뭐 ADT 캡스라든가 11번가 이런 비통신 관련된 사업 부문에 대한 변화들도 좀 더 체크를 해서 오히려 또 하나씩 상장하는 거 별로 좋지는 않은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네. 그래도 그런 쪽으로 가고 가치에 대해서 재부각을 받고 특히 중간 지주 회사가 되다 보니까 또 밑으로 이제 손자 회사가 되는 대표적인 SK 하이닉스죠. 네. 이쪽은 추가적으로 비메모리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다른 반도체 쪽에 대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서 뭔가 M&A를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분 100%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인 변화도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도 보면서 그나마 부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오늘 중요한 이슈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 두 번째로는 미국의 소비 지표 관련돼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말 그대로 블랙 프라이데이였요. 금요일이 검게 물들었죠.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거 말고 깜짝 놀라다 보니까 쇼핑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쇼핑 생각보다 줄였다고 얘기하죠. 역성장을 했다라는 쪽으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담감. 근데 왜 이렇게 됐었을까라고 보게 되면 일단 첫째로 그거죠. 공급망에 따라서 이제 공급망이 원활하게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때 공급이 못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공급업체,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 쪽에서는 제대로 할인율을 강하게 매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갔는데 살 게 별로 없네. 예전보다 할인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 라고 하다 보니까 지갑을 그만큼 덜 열었다. 네. 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또 사이버먼데이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에 집중하는 날이죠. 네. 온라인으로 할인폭 쫙쫙 늘려서 지갑을 열 것인가란 부분들인데 마지막 할인 기회. 그렇죠. 땡처리, 떨이 뭐 이런 거 나오겠죠. 네. 근데 마찬가지 이유로 보게 되면 그 전보다도 이 세일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번 광군제도 그랬죠. 중국의 광군제도 이번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얘기하는 보복 소비 이런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좀 한정돼서 움직이는 관점이다라는 것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 공급 부족과 관련된 이런 공급망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면들이 조금 더 소비 쪽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로 바라보게 되면 소비에 대한 관점들은 약간 좀 주춤하다라는 네. 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서방 국가들과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오늘 제기가 됩니다. 핵 합의 복원 협상. 역시 앵커님답게 전문적으로 발음하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란에 대한 규제를 했었죠. 그리고 원유 생산도 하면 뭐해 니네 수출도 못해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유가가 저렇게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물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떨어뜨리겠다라고 네. 관점 쪽에서 다시 이란과 핵 합의를 끌어내서 그러면 이란 너네 다시 수출하게 해줄게. 근데 이게 자기네 필요성에 의한 거죠. 인플레이션 압력 낮추려고요.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되게 되면 유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네. 근데 뭐 벌써 그 전부터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의 글로벌 시장 쪽에서 유가가 뭐 급락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70달러 때도 안 되는 쪽으로 하루 만에 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시장에서 그동안 받았던 그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많이 완화됐다라는 관점 쪽으로 눈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기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이런 정책 쪽에서 어떤 합의를 아마 중국도 적극 찬성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국에 대해서 유가가 내려가는 것도 자국의 인플레이션 압력들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결과가 양호하게 도출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또 눈길이 가는 게 또 자동차 산업 발전 포럼이라고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관련된 쪽 포럼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새로운 그 모빌리티죠. UAM. 그러니까 도심에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날아가는 것부터 전기 동력차. 네. 전기차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나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약간 상업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부분들, 물류 관련된 쪽에 약간 무인화 시켜서 쓰겠죠. 이런 부분들부터 로봇 관련된 물류, 뭐 이런 네. 쪽으로 해서 아마 이런 산업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법을 정비하고, 어느 정도,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럼이 이끌어지는데 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오미크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 나오는 거는 한 번쯤 챙길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오미크론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 이런 이슈들은 지금 뭐 약간 묻히고 있긴 하지만 또 유가 관련된 것과 또 자동차 산업 발전 포럼까지 우리 자동차주에 영향 줄 수 있는 이슈들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 일로 넘어가는데요. 한국의 10월 산업활동 동향의 WTO 강료 회의 또 FDA 소식까지 있고요. 또 소비 지표도 나와서 화요일에 지표 좀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월말 월초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12월 달로 넘어가는 또 올해 마지막, 올해 참 힘들었네요. 참 변동성도 크고 시장은 참 안 가고 그런 그러게요. 마지막 달인데 월말 월초다 보니까 또 변동성과 이런 시장 지표들 많이 나온다는 점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 11월 30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오는데 이쪽 체크해야 되겠죠. 산업활동 동향, 특히 지금 최근에 눈길이 가는 쪽은 경기 민감 관련된 쪽에, 그러니까 즉 전통 제조 산업 쪽의 지표들 그래도 양호하게 이어지는지 양호한데 자꾸 피크아웃이래요. 네. 어떡합니까 이거. 네, 그런데 이런 기조 흐름들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동향들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WTO 강요회의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또 무역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체크해야 될 게 뭐 수산 보조금 이러면 또 수산주 움직이나요? 네, 근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교육 활성화 방안 이런 약간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이슈화가 크게 안 되면은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진 못하겠지만 아마 수산물 관련된 얘기는 또 최근에 뭐 일본의 방사능 관련된 이런 여러 이슈와 함께도 계속 부각은 받았었는데 네. 다시 재부각되는지 여부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날 중요한 게 미국의 FDA에서 머크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 네. 이쪽을 이제 승인을 하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데 생각보다 약효가 많이 떨어지네요. 점점 떨어지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상했던 아무래도 것보다. 네. 주사보다는 경구용이다 보니까 약효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네. 또 셀트리온이 지금 좀 탄력을 받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는데 30%대면은 이거 뭐 먹어야 돼요? 50만 원 주고 이거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 나온 결과나 이렇게 되면 아마 승인이 긴급 승인이죠. 긴급 승인이 될까도 의문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효과가 없다라는 네. 쪽으로 보게 되면 반사익으로 다른 그동안 치료했던 뭐 주사 치료나 뭐 그렇죠. 네. 예, 개발했었던 국내 회사들도 약간 또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이런 쪽 이만큼 빠졌다가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 가지고 매매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될 텐데 이쪽은 일단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결되는 박싱데이가 있죠. 네, 그쪽과 연결되는 또 심리 쪽의 변화를 보되 여전히 눈높이 높지 않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중요한 중국의 지표,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드립니다. 네. 11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되는데 제조업 지표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의 경기 관련된 쪽에 우려감들이 높았던 부분들 이거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좀 위축되게 나오느냐 아니면 그래도 10월 달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가장 정점이었고 거기서 벗어나는 모습들의 지표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거 잘 나오게 되면 그동안 국내에서 좀 휘청됐었던 중국 관련된 전통 제조업 쪽, 네.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쪽에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드디어 12월 달로 넘어옵니다. 와.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 이제 진짜 달력 한 장이네요. 네. 요즘도 달력 쓰십니까? 달력 쓰죠. 아, 그러세요? 쓰죠. 안 쓰세요? 보통 핸드폰 여기 일정 체크 뭐 이걸로 하지만 네, 그래도 달력으로 쓰는 건 또 다른 역시 느낌이더라고요. 예, 네. 꼼꼼한 우리 앵커님, 네. 네. 가계부 쓰듯이 달력에 또 일정 쭉 써시고, 네. 보기가 편하니까 네, 아, 이 그렇죠. 스케줄은 기본으로 쓰고 네, 달력도 보게 됩니다. 네, 역시 아날로그의 여왕. 네. 네. 그래서 네. 네. 12월 1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가지 신용 정보나 각 집중시켜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 특히 한 40개사가 벌써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사업들이 다 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네. 누가 진짜 시장 지위를 높이느냐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그래도 승자는 뭐 시장에서 반응은 아톤, 네, 파수 이런 네. 보안 쪽이나 네트워킹 관련된 업체들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쪽으로 마이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본인 검증, 본인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게 되면 일단 뭐 보내죠. 그러면은 거기서 패스 앱으로 해서 뭐 간편 비밀번호 넣고 하면은 본인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름 받습니다. 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 번 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이쪽도 했고 이쪽도 하고 이 카드도 해야 되고 뭐 하게 되면은 이게 쌓이면은 다 수익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특화된 모델을 갖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연관된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 네. 종목 중에 좀 추려주신다면 아톤. 네.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일단 뭐 또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날 또 컨텐츠 산업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세미나 하면서 기분은 좋겠죠. 국내 오징어 게임부터 뭐 지금 들어가는 지옥까지 드라마들 다 괜찮다 보니까 내년도 이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네.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정부가 직접적인 돈을 얼마 쏟아붓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워낙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한번 또 나오는 얘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11월 제조업 ISM 지수랑 제조업 지수랑 같이 나오는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제조업 지표 미국도 서비스업 쪽은 괜찮은데 제조업 쪽은 꺾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변화를 또 체크하시되 또 하나 중요한 건설 지출이 나옵니다. 네. 건설 지출은 아마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은 인프라 투자한 발효가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매년 인프라 투자한 이제 책정된 금액들이 건설 토목 쪽으로도 같이 반영이 될 텐데 그럼 건설 지출에서 그만큼 변화가 크게 나온다. 인프라 투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구나. 근데 올해는 날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내년도부터의 건설 지출 관련된 건축 지표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 관련된 종목들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쪽에 대한 변화도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거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종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주신다면 이들 종목 중에 눈여겨보자라고 아마 좀 구체적으로 일단은 두산 박해 비칠 것 같고요. 연관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 그리고 아마 또 굴삭기 관련된 직접적인 뭐 이제 중국과 연관된 회사보다는 미국 쪽으로도 같이 캐터필라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국은 또 캐터필라가 당연 네.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회사를 보게 되면 뭐 진성TEC나 DY 파워 이런 회사들도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요일까지 넘어갔습니다. 벌써 12월이 돼요, 이번 주에. 네. 목요일이 12월 2일인데 우리나라 물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게 12월 목요일, 네.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December 2nd. 예, 그래서 목요일인데 한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물가 압력들 상당히 그래도 여전히 고공행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 보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벌써 올해만 2번 올렸고 내년도 한 번 더 올려서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코로나19 전에 저희 기준금리가 1.25였습니다. 네. 이 정도 부분까지 바싹하겠죠. 근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왜 우리만 이렇게 급하게 빠르게 올릴까요? 이게 만약에 그럼 한국은행 표현이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려도 충분히 우리 한국이 감내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체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부동산 얘기, 부채, 가계 부채 얘기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 아닌데 네. 그보다 경제 체력이 더 중요한데 이런 것보다는 다른 쪽을 얘기하면서 그럼 시장이 불안해야겠죠. 아니 이렇게 빨리 우리만 빨리 올리는 게 경제 체력이 견딜 수 있겠나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얘기 안 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배임?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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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측면도 있다라는 쪽인데 그래도 일단 추이가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한 번 더 올리되 아마 코로나19 이전으로 또 강하게 올리기는 또 어렵겠죠. 그만큼의 강한 또 경제적인 체력들이 확인이 돼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내년 한 번기 더 올리는 모습들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일단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또 NC소프트에서 리니지2M,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리니지2 모바일인데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듭니다. 네. 리니지 모바일도 그냥 리니지1M, 뭐 이것도 그냥 평상적인 수준인데 리니지 갖고 엄청 이러면 안 되죠. 네. NC소프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잘 출시해서 게임 재밌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네. 청약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툴제 드디어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나요? 이게 진짜 오래된 거잖아요. 3전 4기. 네. 아니, 4번 만에. 코넥스에서 한다 한 게 진짜 한 몇 년? 5년? 4년? 제가 이거 재직 시절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네. 증권사 있을 때. 그때도 한다 그러다가 하면 관심이 높았죠. 네. 근데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좋은 회사인 줄 압니다. 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해서 엄청나게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고 특히 바이오주 진짜 좋을 때 그때 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네. 이 시기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뭐 혹시 그쪽 다니셨? 아니 저도 관심 종목이었었는데 예, 예.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관심이 이제 멀어졌는데 드디어 상장한다고 이전 상장한다고 하니까 되게 나름 좀 반갑더라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가위죠, 유전자 가위. 네, 그래서 세포 그러니까 예전에 줄기세포 관련된 쪽부터 계속 언급되어 왔던 대표적인 뜨거운 종목이었는데 이제 상장합니다. 네, 상장하는데 일단 그래도 시장에서 관심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 있고 알아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들은 그래도 좀 더 확인해 보겠다. 혹시 관심 있으시게 되면 12월 달에 그래도 기대되는 중소형 IPO 종목 중에서는 손꼽히기 때문에 한번 청약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돈이 있으면 해볼 생각이고요. 또 이게 청약사가 어디죠? 이건 여러 군데서 하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또 단독으로 하게 되면 못할 것 같고요. 네, 뭐 계좌 없는데 또 굳이 만들어서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네. 관심 있다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툴제 드디어 이제 코넥스에 있었다가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됩니다. 공모주 청약이 12월 2일 목요일에 있으니까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에 이렇게 IPO가 재미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또 몰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요. 이제 12월 3일 금요일로 가봅니다.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 네, 고용 동향 보고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주간 20만 건이 안 될 정도로 확 이제 빠졌습니다. 네. 그만큼 고용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에 높다란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나오는 또 고용 지표 쪽에서 신규 고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또 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수업 그러니까 그 실업수당 청구 안 하고 네. 그냥 집에 이러고 앉아 있나요? 취업도 안 하고. 다 네. 암호화폐 거래하시나? 그러신가요? 다 매매하시느라고. 네. 이 정도 돈 있는데 뭐하러 내가 거기 가서 잡을 구해? 이런 식일까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떤 식으로 나온지 그래도 아마 생각보단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고용이 회복된다? 그러면 또 하나의 시그널은 또 금리 인상으로 가는 또 이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고용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경기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금리에 대한 또 인상 가능성 때문에 부담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지금 시점 쪽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서비스업 지표 발표될 거고 공장 주문 발표될 예정인데 서비스업 지표도 체크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미국 관련된 지표 쪽으로 이날은 거의 다 중요하게 시장이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미국 쪽 지표,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에 11월 비제조업 PMI 지수, 또 10월 공장 주문까지. 그런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해도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 쪽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수급을 좀 살짝 짚어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의 또 매매 동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 계속 좀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난 데이터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주까지는 시장도 좀 네? 재미없었고, 네. 순화해야죠. 예, 시장 얘기하니까 욱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샀다라는 쪽이 눈길이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많이 샀고 금융주는 연기금이 꾸준히 샀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금리 인상을 대비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연기금이 지난주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또 혹시나 2,900선 밑으로 가거나 이런 단기 충격이 나오게 되면 살 준비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기관을 믿지 마시죠. 네. 그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다 팔았던 건 기관입니다. 그래서 얄밉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SK 하이닉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도 둘 다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했었고 특이하게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조금 눈길이 가는 게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거의 엔터 게임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 올인을 했다면은 네. 지금은 좀 다변화됐죠. 그래서 특히 지금 기관 코스닥 쪽에 보게 되면 ST팜 같은 종목들 이쪽에 대한 또 그 mRNA 관련된 치료제에 대한 부각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5G나 또 SK 모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상장 폐지됩니다. 네. SK로 합사형되죠.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쪽에 소부장 종목들이 눈길이 뜬다라는 쪽으로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원희가 APS, 하나마이크론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 일단 여전히 2차 전지 게임 쪽이 대세입니다. 게임 쪽 많이 매수하고 있죠. 네. 엔터까지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반도체 3종은 산다. 그래서 아직 기대감이 반도체 쪽에서 꺾이지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메이저 수급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11월 말이자 12월 초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주다라고 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번 주 전망해 보고요. 이번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이 예, 전망이 참. 근데 오늘 다행히 나름 아직까지는 분위기 괜찮거든요. 네, 그나마 계속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적어도 하는 날이겠죠. 2,900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한번 선물 매수로 변할 가능성과 함께 시장 반전의 가능성이 되다 보니까 충격에도 불구하고 흡수를 하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마음 턱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지표들이 여러 가지 거의 폭락 수준과 혼동의 카오스가 이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만큼 시장이 또 반응하고 겪어내는지 그러면 적어도 오늘이 아니라 한 이번 주 초까지는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눈길이 가는 건 2,900이죠. 2,900에 대한 지금까지 지지력을 충분히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게 작동하나 발동 걸리나 2,900은 일단 더 안 밀리고 사는 가격대 이런 쪽으로 변화가 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 만약에 2,900이 이탈한다 뭐 또 여러 가지 미국 시장이 또 흔들리면서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준비는 또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는 할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줘도 이탈했을 때에 대한 내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래도 지금 시장 주도는 뚜렷합니다. 저희가 아는 2차 전지부터 그리고 또 잘 아는 뭐 메타버스부터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신 IT 사업들 이쪽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이 나 이거 사기 같아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셔도 한 주도 없으면은 시장 대응이 전혀 안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공부해 보시고 산업이 이렇게 커지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적어도
이쪽에 발을 담그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더 시장에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두 손을 모을 필요는 없겠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900 지지받는지 좀 테스트하면서 지금 시장의 대세 좀 편승해보자라는 얘기신데 오늘 장에 일단 지금 장 초반에 네. 특이한 점은 기관에 일단은 수급이 들어오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7천억 원 넘게 금융투자 쪽에서 6,500원 넘게 사면서 6,500억 원 넘게 사면서 네. 기관 쪽에 전체적으로 7,200억 원 이상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시가총액 대형주 또 전기전자 서비스업 이렇게 사니까 뭐 반도체랑 그 게임주 쪽으로 기관도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 근데 기관을 너무 믿지 말아야 될 게, 믿지 말자. 네, 그냥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수하면서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기 때문에 이와 연동된 매매가 더 많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너무 기대감을 키우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지지력은 보여주는 약간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 이런 때는 좀 도움을 준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또 특히 확인해야 될 게 환율 관련된 부분들 네. 그리고 또 유가 급하게 밀렸는데 어느 정도 다시 반응이 나오는지 부분들 이런 또 몇몇 가지 흐름들 체크할 부분들이 있겠죠. 네. 네. 기관을 너무 믿지는 말자라는 네. 얘기를 또 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말 12월 초 정말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일정 체크해드린 만큼 이번 주 매매하시는데 많이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